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본인의 의지 부족 이렇게 몰아가면 네네. 가족 관계만 더 나빠지고 요즘은 자식 잘 키웠다는 게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게 아니라 부모하고 대화하고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자식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의 말 못할 깊은 고민과 상처를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셔볼 주인공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아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따님의 상처와 고민을 알게 됐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그날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저희 딸애가 자해를 한 거를 알았어요. 네,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냉정을 찾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7년 동안 양극성 장애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이제 병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네네. 2학년. 사실은 이제 문제의 시작은 훨씬 오래됐는데 본인이 이제 이거를 잘 말을 안 했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위험 사인이 있었는데 그냥 입시의 그 어려움일 거라고 그렇게 고등학교 지레짐작했던 때. 부모의 좀 무관심도 있었고 네, 그런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본인은 힘들어했을 텐데 어떤 도움을 못 받고 그런 지낸 시간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알게 되셨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전혀 이런 상처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얘는 굉장히 좀 사교성도 있었고 네네. 어릴 때는 예, 굉장히 예. 좀 그 머리 회전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를 상상도 못했거든요. 초중고 때. 예.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좀 애가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 예. 그럴 리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게 좀 이렇게 교육에 별로 좀 무심한 엄마가 돼서 바쁘시니까. 바빠서라기보다도 네네.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대해서 좀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뭐 지나가면 될 거야. 입시 네. 끝나면 될 거야.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지금 교육제도에서 아이가 힘든 거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이거 지나가면 괜찮을 이거는 것일 네가 거야. 문제가 아니라 예.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지나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학교 생활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직전까지는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입시 직전에 네. 얘가 막 학교를 안 나가고 막 이런 사태가 생겨서 어. 그때는 저는 그냥 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고 예. 그래서 이제 달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학교 보내고. 보내고 부모 입장에서는 과거를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 복귀할 같아요.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과정에서 내가 놓친 거 네. 있는지, 네. 부모가 놓친 거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놓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 요즘 하도 이 청소년 우울증이 많으니까 많죠. 네네. 루틴으로 그냥 그 우울증 검사들을 하시는데 네네.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우울증 너무 낮게 나왔다고 그래서 뭐 예.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실 때 무슨 일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막 그럴 리 없다고 또 부정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1년 반 지나서 얘가 수능 때 이제 다 한꺼번에 터진 건데 자기 합리화일 수는 있겠으나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가장 최악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네. 이제 그런 자기 합리화도 저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적으로 푸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 뭐 성취형으로 막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미주알 고주알 따졌으면은 결과가 더 훨씬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부모로서라기보다 인간으로 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리버럴하다면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어서 항상 또 누가 성공할 때 운이 좋아서라고 제 자신도 그렇고 네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걸 가지고 뭐 자랑을 하고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운이 없는 사람들, 취약한 사회 취약층들에 대해서 나름 잘 이해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관념이 완전히 허상이라는 걸 알게 네, 됐고 네, 네. 조금 더 이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사회 장애라든지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인간으로 더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인간으로 같아요. 좀 더 나아졌다. 예. 이제 저희도 부모가 둘 다 좀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취를 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아무리 푸시를 안 해도 네네. 아이가 그냥 내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예. 의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네, 주변에서 기대.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면 어쩌나 뭐 이런 걸 음. 스트레스로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가 음. 있어요. 그만하면은 잘했는데도 본인은 만족하지를 못했죠. 주변에서의 네. 어머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의 기대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기대들 뭐 이런 부분을 직면하면서 아이는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첫째 네. 따님, 둘째 따님 둘 다. 네. 첫째 따님은 그래도 진로를 맞게 찾았나요? 우리 큰딸도 이제 책에 큰딸 이야기도 잠깐 언급했는데 얘도 상당히 어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 얘는 왜 어려운지를 제가 되게 늦게 알았어요. 정말 늦게 알았어요. 네. 30이 넘어가지고 알았어요. 예. 비언어 소통장애라고 하는 눈치 못 읽는 사람 있잖아요. 오,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굉장히 늦게 알아서 음. 그 전에는 이 친구는 정말 좀 동생처럼 이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조금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안 하고 하는 거 가지고 특히 아빠하고 이제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지경이 되냐면 아빠가 무슨 옳은 말 한마디를 해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 문제가 뭔지를 안 다음에 훨씬 더 또 이 대화도 좀 좋아졌고 대화하는 것도 더 편해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본인의 의지 부족 이렇게 몰아가면 참 가족 관계만 더 나빠지고 요즘은 자식 잘 키웠다는 게 뭐 어디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게 아니라 부모하고 대화하고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자식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럼 따님이 그 대화를 통해서 가장 조금 힘들어했던 시기, 힘든 기억으로 간직한 특별한 시기가 있었나요? 질환 초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고 걔도 나름 엄마한테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공부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이제 우리한테 푸른 건데 근데 우리 애는 이제 이렇게 아픈 친구들은 진짜 마음이 사탕 유리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도 그냥 크게 마음이 받아들여요. 그냥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초기에는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많이 극복을 해서 그 친구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서 참 다행이긴 하고요.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파만파 한다는 것도 좀 이제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고 그냥 한 말인데 당연히 본인은 그렇게 해서 애를 푸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그 자녀 입장이라도 정말 괴로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니까 그 어딘가 좀 풀 때가 있어야 하는데 만만하게 이제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좀 자기 말 잘 들어주고 하는 친구니까 또 그렇게 되는 누구를 꼭 원망할 수도 없고 굳이 뭐 원망한다면은 그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사회를 원망해야 하는 거겠죠. 사회가 지금 점점 그 또 우리 안정권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계속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집착을 하게 되죠. 이거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틀을 기본부터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면을 개발을 해서 성공했다고 뭐 신문에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아주 작은 성취를 하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은 중요한 거지. 그게 굉장히 근데 또 중요한 한편에서 거죠. 이런 의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따님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지 않았냐.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 부분이 아직도 유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는 이제 능력주의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경향이 원래도 있었지만 애가 아프니까 이제 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저도 뭐 경쟁이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져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하는 순간에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 능력주의를 이렇게 냉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성별, 네네. 성별이라는 문제 네.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집단 안에 어떤 그 연줄이라고 해야 할까요? 커넥션 이런 것이 결국 더 중요하더라 능력보다. 네, 이거를 네. 아주 일찌감치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네. 능력주의가 신화라는 걸 옛날부터 그냥 몸으로 체화하고 있었고. 근데 선생님 네. 지금 아이들한테 능력주의로 인해서 그 전에 선생님이 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예, 원래의 생각이신 거죠? 능력주의에 네, 대해서 원래 생각은. 제 생각이 그랬고 네네. 그러면 그리고 따님 과정에서 이 연관성이 더 강화된 이유는 있으신가요? 어떤 한 친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성별이나 배경 플러스 건강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병을 얻게 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더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게 누가 성공하면 이거는 정말 운이 훨씬 크다. 아, 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예. 운이 작용하는 영역이 예. 더 크다고 예. 생각하시니까 아이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하면 오해, 선입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짚어주실 맥락이 있으시다면요. 뭐 이제 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하나만 이제 짚는다면 네네. 정신질환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예. 뇌에서 일어나는 것만 문제라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신체 증상이 따릅니다. 신체 증상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뇌가 이렇게 쭉 신경을 뻗어서 자율신경 하면은 이제 심장, 뭐 소화기 이런 데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었다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뭐 이런 신체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는 별개로 생각하고 또 막 오만 검사들을 다 하는데 뭐 네네. 이상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꾀병이라고 괜찮겠지. 이제 예. 구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 듣지도 않는 약 먹으라 해서 그 약 때문에 또 힘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 생활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정신질환과 신체 증상의 연관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고요. 아마 그런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애가 학교 가야 하는데 배 아프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배 아프다고 안 예. 나와요. 얘가 정말 배가 아픈 걸까 한번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물론 꾀병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꾀병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 아파요. 예를 들어 검사에서 안 나온다고 꾀병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가 네네. 못 잡는 것뿐이지. 검사가 못 잡을 수 잡을 있다. 우리 몸 아픈 증상은 대부분 검사가 못 잡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선생님? 마음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신경의 그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질환 환자들 검사에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뇌 사진을 찍고 그래도 심지어는.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자녀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마음이 힘들다 표현을 했었을 때 부모님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알아보시겠죠. 상담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눈에 띄는 데이터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 현대의료가 이제 검사의 효용에 대해서 너무 과장선전을 하는데 굳이 뭐 정신질환뿐만이 아니고 네네.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전공하니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 환자분 중에 아픈 거를 원인을 딱 부러지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분보다 네. 원인을 잡을 수 없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렇게 상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원인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저기 몸 아프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잠을 잘 자면 조금 나아집니다. 잠이요? 네, 잠이요.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와, 네. 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멀쩡한 의과 대학생들을 이제 체육관에 몰아놓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웠더니 네. 다 아파했어요. 그래요? 예,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잠을 어느 정도 푹 자면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공부하는 건 다 헛거라고 말하는 게 괜히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 그 환자 중에 정신질환 있는 분은 아닌데 콜센터 직원
젊은 네, 여자분이 네, 네. 있었는데 이분이 온몸이 아파요.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일만 쉬면 안 아파요. 그 과정에서 네, 거기 박스 안에 스트레스.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파요. 와. 그래서 그분 네네. 경우를 보고 정말 이게 어떤 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네. 그러면 따님의 아픔을 알게 된 다음 부모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 원인 딸한테? 없죠. 원인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저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네.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원인이 항상 이제 전 병원에 있으니까 무슨 병 진단 받으면 원인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데 예. 원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네. 우리의 그냥 주어진 운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맥락인데 이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 병도 대표적인 건데 네네. 이제 이 정신질환 하면 부모가 양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느 쪽이나 유전적인 성향이 훨씬 커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지 마실게. 네네. 부모가 병에 있으면 자녀한테 다 옮아가고 네네. 형제도 다 생기고 이게 아니고 네네. 우리 모든 병들이 그런 소인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있죠. 사람들 네네.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나쁘게 작용하는 병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대부분의 병들이 유전 반, 환경 반 이런데 정신질환들은 유전 소인이 조금 더 강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 부모 탓이라면 애를 낳았다는 그 잘못밖에 없죠. 유전자는 그런 애 나오면 가는 거니까. 제가 그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것도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치료법은 있나요? 약물 치료 반 이것도 이제 약물 치료가 이렇게 아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그런 서포트 굉장히 알죠.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부모가 잘 이 아픈 거를 이해를 해야 하고 네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한 해 한 해 좀 지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너지면 다시 이걸 다 복귀를 해서 만들어주고 이 과정이 계속 그 반복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삶의 의미를 막 못 찾는 거죠. 마음이 좀 힘든 친구랑 우리 아이랑 대화할 때 내가 이 부분만은 좀 주의했다. 이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굳이 꼭 아픈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네네.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비폭력 대화법이요. 네네. 우리가 얼마나 말로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다 만연한 화법이죠. 비교하는 거. 그리고 함부로 속단해서 같이 판단하는 것. 예. 저희 부모님 시대는 사실 뭐 개발도상국 예. 하면 된다. 경제 성장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화법이 몸에 배 있었고요. 저도 이제 애가 아프면서 말하는 거를 고쳐나가면서 저한테도 얼마나 이런 그 화법이 있었는지. 화법이 그냥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대화라는 그 책을 한번 참조하시면서 아니 그냥 지금부터라도 그냥 예. 일상적으로 내가 뭐보다는 이거보다는 낫지 이런 비교하는 그런 대화를 조금 한번 추방해 보도록 이렇게 해보시면은 장점을 더 도움이 될것 생각을 하고 같습니다. 예. 남과 비교가 아니라 아이를 네. 보고. 네. 이번에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자다. 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요? 우리 뇌가 이 우주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정밀 기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아주 그냥 오작동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작동 조금씩 하거든요. 이런 뇌라는 데에서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면 너무 이상한 일이고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어떤 정상하고 비정상을 딱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가 이상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저는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때는 조금 늦었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때라도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신경 다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뭐 자폐증이나 뭐 이런 뭐 양극성 장애나 뭐 이런 정신질환들에서 이 사람들은 비정상이라서 낙인 찍고 소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좀 뇌 기능이 좀 극단적인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진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게 그런 말 썼고 정말 우울증은 저희 남편하고도 요즘 얘기를 했는데 학생도 우울하고 하는 얘기하면서 요즘 세상에 우울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로 질문을 드릴게요. 늘 불안한 마음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병원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해 한 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나아져요. 올해는 예. 좀 연락 안 되고 그래도 전처럼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인격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크게 상처 입지 않도록 가족들이 이제 같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아이에게는 오늘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다그치는 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이제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좀 명심하시면 행복한 자녀와의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김연아 선생님의 조언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